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0세의 새로운 기회를 만나 삶의 급반전을 이룬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틀어만 놓고 듣기만 하세요. 잠 안 올 때 자장가 삼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낡은 사진관, 다른 꿈.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늦은 오후이.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워진 만복 사진관에 유리창에는 굵은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흑백 사진들. 빛바랜 결혼사진 속 신랑과 신부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사진과는 그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만식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낡은 간판처럼 그 역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다. 젊은 날 미술학도였던 그의 손은 붓을 쥐고 캠퍼스 위를 자유롭게 누비곤 했다. 그의 꿈은 캠퍼스에 담아낸 그림을 사진으로 옮겨 액자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사진의 정교함과 그림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신만의 예술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삶의 무게, 꿈의 뒤안길. 부모님의 병화는 그의 붓을 멈추게 했다. 화구 대신 병원비 영수증을 손에 쥐게 된 순간 만식은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후에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그를 짓눌렀다. 붓을 들고 있을 여유는 사치였다. 그는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사진관을 시작했다. 만복, 만가지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팍팍한 현실만이 가득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렌즈를 통해 타인의 삶을 기록해주는 일에 익숙해졌다. 동네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을 보정하고 찌푸린 미간을 펴고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한 달에 몇 번 오지 않는 손님들 덕에 겨우 가게 월세를 낼 정도였다. 먼지 쌓인 화첩, 희미한 열정. 사진관의 문을 닫고 홀로 남은 밤, 만식의 하루 중 유일한 낙이 시작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구석에 놓인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화첩과 액자 제작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먼지를 닦아내는 그의 손길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화첩 속에는 젊은 시절 그가 그렸던 풍경과 인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붓의 섬세한 터치와 물감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었던 열정을 더듬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은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생생했다. 오래된 액자 제작 도구들, 톱과 망치, 그리고 닳아버린 사포. 한때는 그의 손에서 꿈을 만들어내던 도구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먼지 쌓인 유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식은 그 도구들을 닦으며 젊은 날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래, 넌 아직 여기 있구나. 나처럼 늙어버린 게 아니었어. 만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이 여전히 그의 심장 박동처럼 작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낡은 사진관과 다른 삶 속에서 그의 꿈은 먼지 쌓인 화첩처럼 잠들어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새벽이 깊어지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잊었던 열정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님들께서도 이런 꿈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런 열정의 기운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영상을 들으시고 꿈의 열차에 올라보시죠. 특이한 손님, 특별한 제안. 어느 화창한 오후, 낡은 사진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맑은 종소리와 함께 들어선 젊은 여인은 낡은 사진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자유로운 차림이었다. 넉넉한 품의 린넨 셔츠에 물감이 튄 듯한 청바지, 낡은 가죽 백팩을 메고 있었다. 한 손에는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였다. 그녀의 눈은 사진관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빛났다. 만식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사진을 액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선한 바람처럼 맑았다. 만식은 얼버무렸다. 아, 네.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 같은 것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녀는 탁자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봉투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림은 A4 용지보다 조금 큰 크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세계는 압도적이었다. 수채화의 부드러움과 유화의 거친 질감이 뒤섞인 듯한 독특한 기법의 추상화였다. 강렬한 붉은색과 깊은 푸른색이 소용돌이치며 캠퍼스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을 뿜어냈다. 만식은 그림에 홀린 듯 돋보기 안경을 고쳐 썼다.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림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표면을 만져보았다. 물감의 미세한 돌기, 붓자국의 흔적까지 느껴졌다. 이 그림을 실물 크기로 출력해서 고급 액자에 담고 싶어요. 가장 섬세한 방식으로요. 만식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한참 전에 접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만식은 결국 숨겨둔 액자 제작 도구들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톱과 망치, 그리고 닳아버린 사포를 닦아내며 3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진짜 기술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되살아난 열정, 되찾은 기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다. 만식은 먼지 쌓인 스캐너를 닦아내고 수십 번의 테스트 끝에 그림의 질감과 색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상의 해상도를 찾아냈다. 작은 붓자국 하나, 물감의 미묘한 번짐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색상 표현은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 원화의 강렬한 색채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만식은 수십 번의 출력 테스트를 거쳤다. 그의 사진관은 온통 실패한 출력물들로 가득 찼다. 붉은색은 칙칙해졌고 푸른색은 탁해졌다. 밤늦도록 모니터 앞에 앉아 색 보정 작업을 거듭했다. 만식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 다음은 액자였다. 만식은 그림에 가장 잘 어울리는 프레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무 시장에 가서 질 좋은 오크나무를 골라왔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사포질하는 동안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배기고 갈라졌다. 하지만 만식은 그 고통이 즐거웠다. 그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었다. 그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자신만의 작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완성된 액자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두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두근거렸다. 뜻밖의 제안, 새로운 시작. 마침내 그녀가 다시 사진관을 찾아왔다. 그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만식을 바라보았다. 만식은 천천히 액자에 씌워진 천을 걷어냈다. 액자 속 그림은 원화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색감을 뿜어냈다. 섬세한 색 표현과 살아있는 질감, 그리고 그림의 강렬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나무 프레임의 조화는 완벽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액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 그림이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섬세한 색감과 질감, 그리고 프레임까지.
정말 놀랍네요. 그녀는 연신 감탄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 아트큐브라는 신생 미술 기획사의 대표였다. 저희 회사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작가들의 원화는 한정적이라서 원화를 손상 없이 고품질로 복제하고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액자를 만드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윤지아는 만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일해주시겠어요? 만식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낡은 사진관의 낡은 삶을 살아오던 그에게 잊고 지냈던 꿈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님들께서도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있나요? 댓글 창에 적어보세요. 소중한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다시 찾은 열정, 새로운 시작. 만식은 윤지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며칠 밤잠을 설쳤다. 낡은 사진관의 간판 만복 사진관 대신 새로운 간판 만식 공방을 내거는 순간 그의 마음은 30년 전 처음 사진관 문을 열던 그날처럼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공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낡은 카운터와 먼지 쌓인 카메라 장비들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캠퍼스 출력기와 고성능 스캐너가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공간은 이제 나무 냄새와 물감 냄새로 가득 찼다. 30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액자 제작 도구들은 이제 그의 손에서 매일같이 빛을 보았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디지털 장비는 낯설었고 원하는 색감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만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쌓았던 이미지 출력 기술과 액자 제작 노하우를 하나씩 되살려냈다. 밤늦도록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실패한 샘플들을 보며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작가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액자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재료와 방식으로 액자를 만들었다. 그림의 강렬한 색채를 살리기 위해 짙은 오크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섬세한 수채화에는 얇고 밝은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했다. 작가들은 그의 섬세한 감각에 감탄하며 그를 액자장인이라 불렀다. 아트큐브와 만식 공방의 협업은 대성공이었다. 신진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들은 만식의 섬세한 액자와 만나면서 예술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고 대중들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미술 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만식 공방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작은 동네 사진관이었던 이곳에 유명 갤러리 관계자들이 찾아와 협업을 제안했다. 만식은 꿈만 같았다. 혹시 로또 1등과 같은 행운을 바라고 계시나요? 나 자신의 지나온 세월 자체가 로또 인생이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진실이 말이죠. 제2의 삶, 그리고 꿈의 완성. 1년 후, 만식의 공방은 더 이상 낡은 사진관이 아니었다. 만식 공방은 젊은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활기찬 작업실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만식의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공방을 성장시켰다. 만식은 이제 사장님이 아닌 선생님이라 불렸다. 공방 앞 낡은 유리창 자리에는 최만식 아트 갤러리라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그곳에는 만식이 직접 제작한 액자에 담긴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갤러리에 들어와 작품들을 감상하고 만식의 섬세한 액자 기술에 감탄했다. 갤러리 한쪽 벽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특별한 작품 하나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화첩 속에 잠들어 있던 만식의 젊은 시절 그림이었다. 거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추상화. 만식은 그 그림을 직접 스캔하고 최고의 해상도로 출력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나무로 직접 프레임을 만들어 액자에 담았다. 그것은 30년 만에 완성된 만식 자신의 꿈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60세, 남들이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에 그는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지아 대표와 함께 갤러리 작품들을 바라보며 만식이 말했다. 지아 씨, 덕분에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진짜 삶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선생님의 기술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만식은 환하게 웃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시절 그가 품었던 꿈이 액자에 담겨 빛나고 있었다. 낡은 사진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꿈을 이룬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꿈은 다시 쓰여진다. 최만식의 삶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혀졌던 낡은 일기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윤지아라는 젊은 여인의 등장으로 그 일기장은 다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게 되었다. 낡은 사진관 만복은 이제 만식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꿈을 엮어내는 활기찬 아틀리에가 되었다. 만식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선다. 코끝을 스치는 나무 향기와 물감 냄새는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행복한 신호다. 젊은 스태프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의 오랜 기술을 배우고 만식은 그들에게서 새로운 감각과 영감을 얻는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붓과 렌즈가 만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동감 넘치고 조화로웠다. 공방 한켠에는 여전히 그의 첫 번째 작품, 즉 젊은 날 그렸던 그림이 걸려 있다. 그 그림은 그에게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인내와 언젠가 다시 붓을 들겠다는 희망의 증표였다.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에게 기적을 선물한 윤지아 대표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만식은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사진을 찍지 않는다. 그는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액자를 만들고 젊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손을 거친 액자들은 단순한 프레임이 아닌 작가들의 꿈과 노력을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공방을 찾아와 액자를 의뢰하며 그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60세라는 나이는 그에게 멈춤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3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그의 꿈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다. 낡은 일기장에 쓰여있던 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희미한 글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빛 아래 반짝이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만식은 오늘도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 더 흥미롭고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